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정부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운영해 이익이 남으면 교육에 재투자하거나 학교 안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 밖으로 그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교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이익잉여금 배당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봉수 제1이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교육도시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백이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부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에 대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게 하겠다. 투자를 한 투자자에게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차례 과실송금을 허용하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제학교 과실송금, 이익잉여금 배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손봉수 차장께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국제학교를 운영할 때 이제 수입과 지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은 주로 이제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학비가 되겠고요. 지출은 뭐 교사의 인건비,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실제로 예산만큼 수입이나 지출이 들어왔는지 매년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은 교육청에 보고도 하게 돼 있고요. 네. 결산을 했을 때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작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단기 순이익, 순손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익잉여금은 이 국제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개교 전에 학교를 지어야 되고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뭐 교사들 관사도 해야 되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단기가 아니고 처음 설립 때부터 누적된 개념으로 수입이 지출을 초과했을 때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계속 가면 단기에는 뭐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 누적에 따른 잉여금이 쌓이는 이익이 쌓이는 개념의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학교에 두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법인 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허용하자. 이게 그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고요. 과실송금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배당된 이후에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이익을 그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송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익잉여금 배당의 다음 스텝이 되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 특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개정안에 이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강용석 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 회계 잉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는 그 앞서 말한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법인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법인 회계로 전입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시 그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입법 예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제 법에 지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간략하게 지금 들어가 있지만 이 지금 교육계라든지 시민단체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법 개정안대로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될 경우 좀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정부가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 입법 예고가 2015년 3월 10일 날 당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용 불가라는 기자 브리핑을 즉각 발표한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정부 입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제주 영어 교육 도시가 해마다 중간은 해외 유학이나 어학 연수 수요를 해외가 아닌 국내로 흡수하고 국부 유출을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는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예고했습니다마는 아까 송공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실송금은 외국 기업 혹은 법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영어교육 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영어교육 도시 설립 목적과 배치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손봉수 처장님 지금 JDC에서 지금 영어교육 도시 조성하고 국제학교 유치 업무 지금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 가장 큰 반대 논리가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좀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영어교육 도시에 7개 국제학교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금 3개가 이미 운영 중이고 1개는 이미 그 미국 세인트 조스베리 아카데미라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땅이 3개밖에 없습니다. 부지가 영어교육 도시 안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교가. 이 3개를 외국 법인이 다 와서 투자를 하고 손실에 대한 부담도 진 다음에 학교를 잘 운영해서 이익이 남았을 때 과실송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논쟁이 될 수 있는.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실제로 이걸 외국 법인한테만 허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내 법인이 들어올 수 있고 국내 법인에서 잘 운영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건데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익이 보장됐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도 하기 전에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국제학교를 추가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백이철 대표께서는 그 지금 현재 도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좀 그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우선적으로 지금 제주국제학교의 역량 문제는 결코 제주도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이제 실험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영리학교 문제, 이제 과실송금이 문제는 제주 지역만이 아니라 이것이 향후 다른 경제지역으로까지 파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교육을 확연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주 영어교육 도시에는 국제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들이 지금 학생 수 정원이 이제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고요. 이제 해마다 이제 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이렇게 해외로 지출되고 있는 로열티라든가 타이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들이 정상화를 이제 논의하기 전에 과실송금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실송금을 추진하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들어온 아까 외국 법인만이 아니고 이제 국내 법인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학교가 이제 교육이 아닌 이익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이익을 뽑아낼 것인지에 골몰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여타의 학교들까지도 우리도 그러면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황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현재 개교한 국제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이고 특히 이제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될 경우에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제주도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교육청에서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이미 영어 교육 도시가 들어와 있고 또 영어 도시 조성에 대한 어떤 그 기본 방향에서 정한 자체가 이미 그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바를 보완하는 선에서 그렇다면 어떤 그 제한적인 그 방안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완책을 마련해서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둘러싼 논란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국제학교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하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JDC에서는 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그러니까 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JDC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저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이거는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JDC에서 이 학교를 운영하다가 운영 적자가 심해서 이거를 추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학교를 오픈하기 전에 2008년도부터 3단계 제도 개선 때부터 정부의 방침이 이쪽으로 서 있었다.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저희 영어교육도시 전체 도감도인데요. 이게 한 380만 제곱미터 면적에 네. 인구 2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지금 1단계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게 돼 있고 2단계의 대학존이 형성이 돼 있는데 보시는 그림에서 이 정도까지 현재 한 3분의 1 정도만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나머지 이쪽에 1단계 추가 부지와 2단계 부지를 개발해야지 영어교육 도시 조성이 완성이 되는데 이 영어교육 도시의 필수 시설이 국제학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정읍 쪽에 일원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제학교 없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지원시설 뭐 개별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 네. 형태입니다. 실제 국제학교를 테마로 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국제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JDC에서 두세 개 운영하고 있다가 향후에 지금 이걸 완성을 위해서는 국제학교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격상 2008년도부터 정부의 방침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짓겠다는 게 아니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국제학교를 짓고 국제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교육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할 만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세계 국제학교를 들으려면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도에서는 가장 핵심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제학교를 하나 짓는데 1,000억, 1,50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살 집을 제공해 줘야죠. 학생들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50%밖에 안 되는 초기에 3, 4년, 4, 5년 학생들이 찰 때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이거를 다 설립자인 학교 법인에서 부담해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예. 제도가. 대신 이거를 잘 운영해서 못 운영하면 계속 적자고 잘 운영해서 만에 하나 이익이 생기면 그거는 가져가지 마라. 이게 지금 현 제도입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순을 풀어줘서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게 하고 민간 투자에 의해서는 추가 국제학교가 들어오고 추가 국제학교가 들어와서 영어교육도시 전체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 이게 제주도나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진행 그 단계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외국의 유명한 국내에 유명한 학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익잉여금 배당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박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네, 그 정부의 한 관계자가 그 기업에 투자하라고 유치해놓고 이익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들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의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게 한 그 과실성금은 경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당연한 원리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학교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그런 경제와 기업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논리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세 개의 지금 국제학교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학생 수가 지금 50% 선에서 지금 정원이 대비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안정화되고 2018년 뭐 19년 이렇게 지금 해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것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미리 계속 유수의 그 학교들이 유치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나중에 상당한 파장이 초래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자들한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한 이제 투자 논리, 경제 논리가 교육 분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하는 말씀이신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논리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문제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성되고 있는 영어 교육 도시 자체가 지금 시행자는 JEDC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가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이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떻든 영어 교육 도시 조성 계획상 이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은 민간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설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든 제한적이나마 이런 어떤 이익에 대한 회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백이철 대표님 어쨌든 지금 JDC에서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면 투자자가 뭔가 좀 이익이 보장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들어올 것인데 이런 게 원천 봉쇄되어 있다면 과연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한 제도에서도 보다시피 재단이라든가 다 이 사립학교법인도 거기서 남은 이익을 이제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교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기르고 그 사회에서 필요한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는데 필요한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대투자되도록 이제 모든 제도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요. 한데 이것들이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다시 이익을 주식회사처럼 배당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변질된다라면은 교육이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에서 그다음 특별히 5단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때 정부에서 처음 했던 영리대학법인 설립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고 그다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타의 조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국계 이제 영리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한데 갑자기 지금 이제 정부는 교육 개방을 통해서 이제 국내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국제학교 영리화 문제, 잉여금이 이제 국외 송금 문제는 실은 국외 법인 그리고 국내 법인 이제 재벌들이 돈을 투자하고 이익을 뽑아내기 위한 마지막 이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민영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학교를 운영해서 이익이 나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내 자본이든 외국 자본이든 이제 제주에 들어와서 학교를 운영하고 이게 교육이라는 이제 공적인 목표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냐 하는 이런 쪽으로 장사 속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손봉수 차관께서는 어떤 뭐 보완책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제가 한번 반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도 지금 반대 논리 중에 중요한 논건데요. 실제 이 영리법인이 허용이 되고 나면 이익잉여금을 최대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뭐 등록금도 올리고 더 영리 쪽에 더 추진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부분의 핵심은 학교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경쟁력은 일시적으로 한 학기 1년 등록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운영을 통한 명성이 축적이 되고 이 학교가 명문학교로 자리 잡아야 학생들이 줄 서서 가는 거고 학부모들이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도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보내는 거지 등록금 비싸다고 보내겠습니까? 경쟁력이 없으면 오히려 거기는 도태되고 이 손실만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영리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사 성과를 꾸준히 축적을 해서 학교가 국제학교 자체가 경쟁력을 가졌을 때 이익잉여금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단순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있는 학교도 제대로 지금 적자라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교 오픈하면 무조건 이게 그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금도 저희 50%도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실제로 학생이 지금은 저희가 2, 3년 내에 찰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지 학사 성과를 보고 오려고 하는 관망부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졸업이 발생하면 한 3년, 4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국제학교가 생긴 다음에 장기간 운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쌓아야지만 가능한 거지 학교 오픈한다고 무조건 돈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게요. 이 영어교육 도시에 있는 국제학교가 공교육 관점으로 접근할 거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공교육이 통제하는 공교육 영역이냐 영역 자체가 정부에서든 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교육의 영역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운영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세금이 투입되든 재정 보조가 되든 공교육에서 관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그 국제학교의 특성상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를 세금을 투입해서 관리하기에는 좀 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오해하시는 게 이게 지금 영리법인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2008년도에 학교가 세우기 전에 이미 영리법인이 됐습니다. 법으로. 그리고 주식회사로 영리법인이 이미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순을 해소하자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법으로는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영리법인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인 모순이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학교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등록금 가지고 쉽게 뭐 단시간에 장사한다기보다는 그 명성, 얼마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성을 유지를 해야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든 그 이익이 나야 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많이 정원 대비 거의 이렇게 100% 육박하게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섬유가 이렇게 확보가 돼야 거기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익금이 나오면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영어 교육 도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라든지 지금 인천, 송도 뭐 등등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이 법에 개정해 가지고 추이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학생 수들이 그렇게 정원 대비 입학을 많은 학생이 입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익도 발생한다는 얘기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오지도 않은 학생을 어떻게 지금 현지에서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그 경제 자유교육 그 외국인 교육기관이라든지 보면은 30%였는데 거기는 이제는 이제 제주도가 50%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2 플러스 20%까지 상향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거기 50%까지 육박하게끔 지금 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금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든다 하면은 다른 데도 거기에 따라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번에 이제 허용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의 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제주가 갖는 어떤 강점 같은 게 희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혹시 뭐 우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학교 잉여금을 배당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뭐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 전출이나 배당을 함에 있어서 엄격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여관에도 이제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제주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심층적으로 어떤 그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최적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에까지 확산될 경우에 그동안 제도적으로 지금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내 국제학교들이 그 갖고 있던 상대적인 어떤 우위,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법률 개정을 통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우려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입법 예고는 국토부가 했습니다만 예. 중앙정부 하나인 교육부에서도 어떤 국가 전체 차원이 어떤 그 공교육 훼손 부분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자라는 주장의 그 논리의 핵심은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자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지금 제주 그 영어교육 도시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국제학교들이 생길 게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백이철 대표께서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지나치게 좀 경제적인 논리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투자자를 이런 인센티브 없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 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 정원이 이제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투자자를 찾아서 다시 이제 국제학교를 몇 개 다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고요. 예. 그렇다라면 이제 50% 간신히 넘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만큼 뽑아낼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이제 메리트를 만들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 나왔지만은 제주 지역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 자본이라든가 이렇게 자본들이 만드는 이제 여타의 다른 이제 사립학교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제주특별법을 이제 뭐 5단계 제도까지 왔지만은 중앙정부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논리가 형평성을 요구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요구하면 실은 이제 제주도에서도 커다랗게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지금까지 밀려왔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러한 법안도 형평성 논리에 휘말려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사립대 등록금이 이제 아주 비싸서 학부모님들 이제 등골이 휘고 있다고 하는데, 뭐 1년에 1,000만 원이다 하면서 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경쟁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가다 보면은 모든 이제 학교들이 그런 학비들이 올라가게 되고 교육이 본질이 이제 이익으로 전도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죠. 그래서 지금 이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지금 진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모든 학교로 이런 게 확산되고 공교육이 황폐해질 경우 과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미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래의 미래가 있는가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투자 유치 하는데, 투자 유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한데 투자 유치가 이 국부가 이제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사례로서 나온다라면은 결코 투자 유치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이런 부분도 이제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육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목소리. 일단 제주에서 허용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학교 교육 자체가 지나치게 이윤의 논리에 빠져드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요 공교육 훼손 부분은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어교육 도시를 만들고 국제학교를 세워서 외국으로 그 유학 가려는 그런 수요를 제주로 갖고 오게 하는 이런 당초 설립 취지가 있었는데,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게 되면 이런 본래 설립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봉수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좀 그 시청자분께서 들으실 때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외국 법인이 들어와서 국제학교를 한다고 해서 설립 취지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유학가는 그 수요를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에서 뭐 만족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뭐 목적이 있었던 해외로 가는 그 학생의 유학 수요를 국내로
일정 지역을 만들어서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를 흡수하겠다. 그 취지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운영법인이 국내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 차이지 어차피 해외 가서 쓸 돈을 제주 와서 써라 하는 취지는 똑같고요. 다만 이 운영법인한테 국내가 아닌 해외 법인에서 투자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초기 투자비나 운영상의 적자를 거치고도 학교 운영을 잘 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그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이익이 남았을 때 가져가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성 그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남는다 해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 요건을 충족할 때 일정 비율을 학교 발전 적립금으로 놓고 그 일정 비율만 또 가져가게 심의를 해서 가져가는 그 돈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해외 유학 수요 흡수나 외화 유출 또는 유학 수지 적자 이거를 해소하는 그 금액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일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3개밖에 안 되고 3개 다 외국 법인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고 들어온다고 해서도 아까도 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게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거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갑자기 몇백억 흑자가 날 리가 없고 이거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만약에 한두 개의 외국 법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유학 수요 대체 효과보다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잉여금의 과실손금 만에 하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말씀하시죠. 부분에서 과연 그렇다면 외국 법인이 이익이 남지도 않은데 여기 투자하려고 들어올까요?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고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투자하지 이익이 남지 않아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실손금이 허용된다라면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익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아니면 어디서든 뽑아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당연한 논리인데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투자의 성과는 얼마를 100만 원을 투자했든 1000억을 투자했든 투자의 성과는 이익 또는 손실로 귀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럼 뭐 식당 하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익을 안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 이익이 담보가 됩니까? 그거는 얼마나 식당을 잘 운영하느냐, 학교를 잘 운영하느냐. 결국은 그게 뭐 식당은 맛으로 승부하고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 어느 쪽에 분야든 경쟁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몰리고 학생들이 몰리고 그 성과로서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외국 법인에서 온다고 했을 때 절대 이익이 담보가 안 됩니다. 누구 보장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손해 많은 만큼 정부 재정으로 안 채워줄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기 투자 1000억 이상 해라. 운영하다가 학생 찰 때까지 손실 전부 다 부담해라. 적자에 대한 책임져라. 대신 남는 것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현재도에서 누가 오겠냐 이거죠. 그거라도 그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어야 열심히 해보려고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외국 법인이 아니고 국내 법인 누구도 2008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왔지만 아무도 순수 민간 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외국 말고 국내도. 이게 장애물이 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영어교육도시에 유일하게 국제학교에 대해서만 영리법인으로 허용돼서 실제로 주식회사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걸 막아놓는 지금 회계관 전출 이게 모순이다. 이거를 해소해서 영어교육도시 전체 완성에 도움이 되게 하자. 영어교육도시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제주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논란이 두 분 반대 패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왜 제주도에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런 이의제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주도에서 쪽에서도 안 하는데 제주도에서 먼저 이게 완성이 되면 제주도에 도움이 될 건데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으니까 미리 이거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들을 좀 더 머리를 맞대서 만들고 이게 분명히 큰 틀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발전적인 방향을 서로 만들어서 가는 쪽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국제학교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익금이 발생할 것인가? 그 발생하는 이익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는 것이고 또 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는 부분을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보완책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법안도 그렇게 그렇죠. 예.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면 지나치게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교육을 장사 속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제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교육 전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그 두 가지 쟁점으로 좀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투자 활성화 과연 이게 지금 투자 유치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학교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교육의 교육의 공공성 훼손 이 측면에서 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지금 꾸준히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이익잉여금의 배당이 허용될 경우에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그동안 공교육 중심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교육의 근간을 과연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아무리 우수한 양질의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가져가지고 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커리큘럼과 교사의 질 이런 우수한 그 교사들을 또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자재, 그다음에 시설, 보안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뭐 국내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그 교육기관이 들어온 다음에는 마치 치해법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좀 자명하지 않은가. 그러면은 공교육 체계가 붕괴가 되고 우리 교육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약화되면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부유층 자녀만이 유한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은가. 그런 공교육에서 하나의 큰 주축이 흔들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 우려하는 게 도내 모든 학교를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제학교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면은 사실상 치해법권 지대로 남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소위 이제 귀족 학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부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도 제주도특별법의 지방교육 관련해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권한도 일부 갖고 있는데 지금 공교육 훼손과 관련돼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보면 국제학교 설립 승인 및 운영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한 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해서도 그 이익금 전체를 그대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서 말씀드린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배당하도록 하는 그런 그 보완 장치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더 좋은 개선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특별법 개정안에 돼 있는데 이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가 취해법권 지대로 남을 수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입법여고 내용에 따르면 이 설립심의 운영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지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감이 이제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그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그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그 교육감 산하에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미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의 국제학교의 설립 승인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개교된 것이고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굳이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부에서 과도한 잉여금 배당 방지를 위한 안정장치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이 심의를 위한 장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안에 정부가 일부러 이 기구를 설치하게끔 한 게
이익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백이철 대표께서는 뭐 조금 전에도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어떤 점이 특히 우려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실제적으로 지금 국제학교 학생들이 1년 교육비가 4천여만 원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삼성이나 뭐 포스코 그리고 하나은행 등이 이제 자본들이 이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있고요. 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이제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뭐 가스라든가 철도, 여타 이것들이 많이 민영화됐죠.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됨으로써 실은 이제 교육이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예. 즉 1년에 4, 5천만 원씩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학부모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부모로 그렇게 되면서 실적으로 교육이 이제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요. 교육의 질 또한 등록금과 비례하게 되는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국제학교라든가 몇몇 이제 재벌들이 지은 이제 그런 민간 이제 학교법인, 민영화 학교법인의 이제 학교의 등록금 그리고 교육의 질 그리고 공교육이 등록금 교육의 질 이런 차별성으로 인해서 실은 교육이 양극화 불평등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으로 인한 사회적 이제 부작용 예. 이런 게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제 이익잉여금 배당을 그리고 국외송금을 이제 반대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공교육을 근간을 무너뜨리고 전국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작부터 미리 좀 충분히 숙고하고 같이 논의해서 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학교 학교법인, 학교법인을 지금 구성을 해서 설립을 해서 교육까지도 이윤의 어떤 수단으로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 일관되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봉수 차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뭐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무너뜨리는 거를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외, 특별한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교육의 체제에서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고 저희 자식도 지금 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연한 수요, 존재하는 수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의 이 발전, 개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겠습니다만은 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요가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공교육을 계속 활성화하고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들 학부모 강제로 막을 겁니까? 공항에서?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매년 존재해 왔고 이 영어교육 도시를 만들 때 거의 그 대학교 전공이 아니고 초, 중, 고 조기 유학 영어 배우겠다고 가는 학생들이 거의 한 3만 명 됐습니다. 유학 수지 적자가 거의 50억 불에 가까워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돈도 거기 갔다 해외 유학 그 외화로 쓰고 그렇게 갔더니 그 학생들이 거기 해외에 가서 적응하느냐 또는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언어나 역사나 가치관 적응을 더 못하더라. 부모는 또 부모대로 기러기 아빠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더라. 그럼 차라리 해외 유학 간 똑같은 효과를 국내에서 누리게 특정 지역을 만들자 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략적인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자율적으로 민간 투자에서 하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취지의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입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향후에 원래 계획했던 그 영어교육 도시 완성이 힘들겠다 해서 지금도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공교육 부분은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교육이 여러 가지 지금 발전을 이루어오고 실제 뭐 이제 무상교육에서부터 무상급식까지 다양하게 또 뭐 자율학기제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이거를 주입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공부만 시켰지만 지금 부모들도 골프 시키고 수영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과학, 예술부터 음악 다양한 수요가 있고 그 다양한 수요를 맞춰주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하는 게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고 공교육이 전체로 가는 게 맞는데 예외로 있는 수요, 이 사람들을 이쪽을 원하는데 굳이 여기다 가둬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더, 데이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그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
합치면 한 70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예.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학생들 전체 해봐야 이게 부지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표 학생 수가 9천 명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뭐 0.1%도 안 되는 0.1% 내외 1%도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해외로 유학 가겠다는 수요들입니다. 이 수요들을 그러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싫으면 해외로 나가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이게 과연 맞는 처방이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교육도 물론 발전시켜야겠지만 그 틀을 벗어나서 다른 그 요구를 갖고 있는 그런 수요층을 위한 이런 국제학교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백이실 대표. 예, 그런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아까 그 0. 몇 프로의 학생들이었지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공교육을 희생시킬 것인가 봤을 때는 좀 다른 문제이죠. 그리고 또한 교육은 투자해야 될 문제이지 거기서 바로 이제 수익을 뽑아내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교육은 이제 정부 재정으로 그리고 국가가 부담해서 반드시 정성화시키고 아까 말했던 그런 여타 이제 수요들 맞춰내야죠. 근데 이제 교육 예산은 이제 계속적으로 턱없이 이제 안 올라가고 있고 한데 교육 예산을 투자해서 더 이제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그런 수요들을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일부의 0.1% 학생을 위해서 공교육을 희생한다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교육의 재정을 거기 투입해서 이 공교육 안에 학생들한테 쓸 예산을 여기다 쓰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특수한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을 쓰지 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 이런 취지고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허들을 좀 제거해보자 이게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공교육 틀에서 벗어나는 이런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제학교가 필요하고 국제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좀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그 공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렇다면은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제주도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과도 좀 유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 관련 단체라든지 각종 시민 단체, 그다음에 이런 정치 이런 새 정치민주연합 도당에서도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런 단체들이 왜 이렇게 반대 성명서를 내는 이유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자체가 어느 한두 단체가 아니라 온 도민 그리고 각종 그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오로지 우리 공공성, 교육에 대한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반대를 성명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참 상당히 좋은 일이죠. 또 그렇게 우리 공교육 입장에서 우리 다 같이 교육 공동체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일부 이런 진짜 그 국제학교에서 따르는 잉여금을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 교육 측면에서까지 이렇게 파급돼야 될 것인가 하는 상당히 그 우려를 좀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제 영어 교육 도시 안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7개 학교를 해가지고 유치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현재 지금 학교를 가져가지고 정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교육하고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 좋은 상호 이렇게 소통의 그런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제주교육이 좀 이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참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예. 그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제학교가 지금 영어교육 도시에 조성이 되면서 좀 그 선진국의 그런 어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는 다른 그런 교육 방식
교육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는 게 아니냐. 심지어 교육감께서도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 뭐 이런 거를 이제 공공연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만큼 국제학교가 도입되면 공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주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학교가 들어왔을 때 공교육을 훼손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봉수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정 부분 그게 이제 경쟁이거든요, 실제로는. 예. 교육을 이제 산업화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현재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어떤 분야든 그 분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시장들이 개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법률 시장, 뭐 요새 의료, 교육이 이게 이제 산업화되면 안 된다. 영리에는 반대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어느 분야가 됐든 그게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아예 장막을 쳐놓고 있는 것보다 여러 선진 이게 만약 저희 우리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나 나은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면 선진 학교들하고 그런 커리큘럼과 같이 보면은 옆에 같이 하면서 우리 그 뭐 스포츠에만 보더라도 외국인 선수들 이렇게 농구, 야구 뭐 하는 거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분명히 같이 기량이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경쟁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보고 배우는 또 교류하는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에도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백이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한 이제 교육의 시스템이나 내용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정체돼 있고 머물러 왔는가? 이것들은 이제 외국의 그러한 이제 학교법인들이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못 봐서 몰라서가 아니라 교육 당국이 그리고 교육청이라든가 대선생님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여기 공교육안에서 그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그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오로지 일관되게 뭐 몇 시간 그리고 요런 형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 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렇게 저변이 발전되어지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과감히 이제 해소하고 각 학교별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알만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자율과 재량권을 주고 예산을 주고 이렇게 될 때만이 그런 공교육이 내용들이 살아나고 커지는 것이지 외국의 어떤 이제 학교법인이 들어와서 몇 가지 시스템, 몇 가지 내용들을 했다고 해서 그게 확산되고 전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다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하자 해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당국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이제 틀에 가둬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지 외국의 법인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오게 막는 것도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미 돼 있고 영어교육 도시가 조성이 돼 못 있고 오게 막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법으로도 이제 외국이 그런 법인이라든가 국내법인들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영어교육 도시에 지금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금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송도나 외국인 학교,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 이렇게 이제 근거법에 따르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다가 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게 법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영어교육 도시만 유일하게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실행적인 부분까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는 관여할 입장은 못 되지만 그러면 이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지만 그런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옆에 있음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공교육에.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발전 개선은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신 것 예산 여러 가지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조성돼 있고 운영 중인 국제학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또 잘 운영이 되면 반대로 공교육에도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지금 입법 예고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안책을 지금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 교육감 산하에 그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이익 배당금 규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이게 이 정도 내용으로 지금 이익 배당금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이철 대표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통제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만 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결정하고 관할하는 이제 기구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심의만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각국과 이제 FTA 체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서 학교본이다 이것이 이제 영리법인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용된다라면 이게 들어와서 과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대로 이제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외국법과의 충돌되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예. 여타 이제 충돌되는 법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아직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입법 예고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의 이런 보완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중에 일정 부분 내용을 보면 순이익이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 적립금이나 학교 발전 적립금으로 유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예. 아니면 일정 부채 비율을 충족하는 방안, 그다음에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 예.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어떻든 일부 우려하는 바에 대한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실장께서는 지금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런 보완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이제 통과되면은 시행이 나오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어떻든 아까 우리 배 대표님도 말씀했지만은 하나의 심의로서 끝나지 어떻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사립학교에도 지금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가 구분이 돼 가지고 지금 전출이 지금 안 되고 허용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오로지 이제 국제학교만 이렇게 해가지고 허용이 된다 하면은 형평성 문제도 또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둔다 하더라도 상당히 거기에 어떤 막을 그런 방법은 극히 일부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일단 FTA가 지금 속속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이익배당금 규모를 국내법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국제학교에 이런 걸 허용을 해주면 국내 사립학교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립학교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이거를 적용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손봉수 시장께서는 이런 어떤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립학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는 지금 대한민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에 예외 없이 다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 대한 그 전출 이런 부분이 발생하려면 영리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논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립학교들한테는 재정보조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보조가 이미 가고 있다. 지금 국제학교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그 심의하는 국제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분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육감 산하에서 이런 안건이 올랐을 때 부족하면 보완해라, 보류, 재심의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지금 정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1년여 넘게 교육부 포함해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순히 얼마를 전출시킬 건지 도교육금 산하의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이익이 100이 남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70은 학교 발전금을 넣고 30 이하만 40 이하만 이렇게 비율도 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져가는 법인이 부채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못 가져가게 배당 못 받게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건전화됐을 때 그 일정 기준이 충족했을 때 가져가게 한다거나 이런 기준들을 요건을 시행령에다가 대통령령으로 담고 그다음에 또 교육감 산하의 설립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냈던 그 3단계 때나 이런 안에 비해서는 2중, 3중의 보완 장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이익잉여금 배당 부분에 대한 그
제목이 주는 폭발력 때문에 실제로는 좀 과장돼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되면은 다 외국으로 과실송금된다. 몇백억이 그 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 5년, 6년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운영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찬다 하더라도 그게 몇백억이 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남는 거에서 일정 비율을 이상을 학교에다 두고 나머지를 또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게 투자한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 학교 짓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000억, 1,500억 투자해놓고 적자 감소해놓고 그래가지고 남는 게 인력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몇 프로 남는 겁니까? 은행 이자도 안 남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장돼서 막 수십억, 수백억을 외국으로 가져간다는 것처럼 과장된 거는 좀 이게 표현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된 표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거기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NLCS 제주하고 불행선물 아시아가 있는데 지금 그 법적 의무사항인 재정보증 불이행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계속 딜레이 연기시키다가 최근에야 그 재정보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요구를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이와 같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런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재정 보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차이점이 또 있는데 어떻든 현재에서 지금 세계 지금 국제학교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다음 추가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잉여금이 허용돼 가지고 유수 이런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좀 기존에 있는 학교만 잘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기간을 둬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일단 뭐 현재 운영하는 국제학교부터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들 그 준비한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서 못다하신 말씀이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보완하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 분씩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용석 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제주의 영어 도시는 그 섬이라는 어떤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영어 도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다만 시행자가 지금 JTC로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외국 유학 그 수요 흡수 이러한 부분들 또 그 영어도시 조성 기본 계획상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그 기본 계획의 완성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이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이 돼서 이제 앞으로 4월 20일까지 입법 요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 토론이나 의견 개진 과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우리 제주도의 영어 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백이철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과 관련한 이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은 이는 제주국제학교 영유아 문제가 제주도로 시작해서 전국화 확대되는 신호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이제 국토부 특수법인인 제주국제대주개발센터가 출자한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올이 자본 잠식 규모가 사상 첫 5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외형적 이제 운영이 심각성을 차치하더라도 또한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국민 열세로 한 20년간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이면 합의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존재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운영을 정상화시킨 후에 이러한 영리법인 문제가 아니라 잉여금의 배당 문제라든가 여타의 국제학교의 새로운 유치, 투자의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봉수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국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확산을 노렸다면 수도권에다 이걸 조성을 했겠죠. 지금 영어교육도시에도 학생들의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외지에서 이걸 해외 유학처럼 감수하고 오는데 이거를 최소화해서 일정 부분에 예외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제주도를 선택해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영어교육도시가 전체로 완성되는 것이 제주도나 국가에 분명히 보탬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 영어교육도시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핵심 시설인 추가 국제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학교에 세금을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민간 투자에 의한 국제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익잉여금 배당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박영선 실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장 원칙과 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분야가 교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리 아이들이 다 누려야 되는 것처럼 이번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안은 결국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매우 위험한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영어 교육 도시를 굳건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익잉여금 배당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허용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지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제주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교육에 끼치는 영향이 큰 문제인 만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